안녕하세요. 자산은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도 체크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무 5번에 결산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그런 학습이 되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일단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 투유무기 중에서 유죠. 유. 자, 기면 현재 다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취득 시기는 작년 3월 1일 날 사왔고요. 취득가액은 1억 2천만원. 잔존가율은 없고요. 내용연수 10년, 상각률은 0.259. 자, 우리 감가상각 회계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각 상각 방법별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것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정액법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죠.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게 있죠. 정률법. 일단 요 두 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한, 개 중요한 거, 진심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연수합계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정액법이랑 정률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얘네들을 분류를 해보자면 정액법하고 연수합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 제가 체크 표시해 놓은 애들은 뭐예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즉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뺀 거. 자, 우리 제가 지난번에 감가상각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체 취득가액이 있죠. 자, 이게 취득가액이고요. 여기서 요만큼을 빼요. 자, 바로 잔존가액을 빼고 나머지 요 부분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죠. 그래서 요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나눠준 쪼개서 인식하는 게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정액법은 똑같이 딱 이렇게 빠듯하게, 연수합계법은 연수합계 총합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그렇게 가는 법이고요. 생산량 비례법은 총생산량, 요 부분이 총생산량이에요. 총생산량분의 올해 생산한 부분끼리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 되겠다. 자, 일단 정액법부터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체크 표시된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취득가액에서 빼기 잔존가액을 빼줘요. 즉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 대상금액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뺀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나누기 내용연수. 자, 연수합계법 먼저 해볼까요? 연수합계법. 자, 얘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액,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못분의 뭐예요? 자, 내용연수 합계가 분모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내용연수 거꾸로죠. 예를 들어 5년이다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가죠. 3년이면 3, 2, 1 이렇게 가는 거죠. 내용연수의 역순. 여러분들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 반드시 좀 복습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뭐 정액법이나 정률법은 무조건이고요. 이건 별표 10개씩이죠.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얘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기본으로 깔고 가요. 잔존가액 곱하기 얘는 뭐예요? 못분의 뭐예요? 자, 얘는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이 되겠죠. 그래서 매기 생산한 만큼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률법이랑 이중체감법도 한번 써보죠. 자, 얘네들은 뭘 기준으로 해요? 자, 취득가액에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잔존가액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두 개를 빼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곱하기 상각률 문제에서 제시가 되니까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중체감법도 마찬가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겁나 빼주고요. 여기 곱하기. 자, 이중체감법이죠. 자, 내용연수 분의 2. 내용연수 분의 2.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속상각 방법이 있죠. 가속상각법. 가속상각은 뭐예요?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률법, 가속상각이고요.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렇게 세 가지는 가속상각이에요. 즉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나중에 갈수록 조그마한 방법이죠. 종이법은 그냥 매년 같아요. 매년 같고 생산량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속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정률법이랑 이중체감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공식에. 그래서 예를 들어 3년차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은 3년차 때 거를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거를 누적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3년차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1년차랑 2년차 때 감가상각한 거를 더해요. 그래야 지금까지 누계한 게 나오죠. 그거를 3년차 공식에다 요걸 금액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귀찮지만 1년차부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점이 있는 애들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취득시 전기 3월 1일이죠. 살짝 귀찮아진다는 얘기다. 왜? 지금이 2년차죠. 작년에 처음에 취득했죠. 자, 취득가액은 1억 2천이에요.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작년에는 없죠. 작년에는 없어요. 작년에 빵이고 곱하기 상각률 0.259. 네, 이렇게 하면 끝나죠? 아니?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이게 없었어요. 지금 건물이 없었어요. 두 달은 쓰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해요? 아니. 그래서 12분의 10개월만큼. 자, 곱하기 12분의 10개월만큼만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요게 1년차예요. 1년차. 실화임? 네. 그래서 1억 2천만원 곱하기 0.259 곱하기 12분의 10 하시면 2,590만원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알아야, 자, 요거를 알아야 2년차 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1년차를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이번에는. 자, 1년 했지만, 예. 어쨌든 그거 누계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고요. 곱하기 0.259. 자, 이렇게 하면 끝나죠? 네. 요번에 끝나죠? 왜? 요번에는 중간에 팔았다는 얘기도 없고 1년 전체를 다 쓴 거죠. 작년에 사왔기 때문에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할 계산해 줄 필요가 올해는 없는 것이죠.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억 2천원 곱하기 빼기, 자, 2,590만원 곱하기 0.259 해주시면 24371,900.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런 애들은 가속상각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그랬죠. 여기 원래 더 커야 돼요. 원래는 지금 10개월치만 했는데도 2,500만원이 넘죠. 10개월치인데 12개월치면 더 많겠죠. 자, 두 번째 연도는 적어지죠. 이런 식으로 내용에서 첫 해부터가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요 2년차 요거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오른쪽이죠.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요게 차변에 건물 밑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건물을 감가상각 누계액 빼줘가지고 장부가액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24371,900 이렇게 해주고요. 왼쪽이 뭐죠? 비용 자리가 비네요.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대손충당금이 오른쪽에 나와서 왼쪽이 비용이 비면
비용자를 입히면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 대손상각비였죠. 얘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24 371 900 네. 이렇게 양쪽에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너무 자동결산으로만 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분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해요. 네. 자, 그 다음은 자, 비유동자산에서 투유는 끝났어요. 투유는 끝났고 투유무기, 무용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일단 예제를 볼까요? 7월 3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상층을 임차하기로 했으며 임차 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겁나 이체를 하였다는 얘기다. 자, 이건 뭐요? 말 그대로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이죠. 이거는 내가 일단 그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에 들어갈 때 일단 지금 보증금을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거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즉 장기성 채권 성격이 있는 것들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87회 일반 접표 입력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0일 자, 내가 돈을 주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임차 보증금. 네,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겠죠. 신광상사. 네, 이렇게 해서 양쪽 5천만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요. 무형자산의 취득, 역시 취득 부대 비용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각, 감가상각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상각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정액법, 정률법 등등을 적용해서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밑에 한번 해볼게요. 자, 2017년 기말 현재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영업권은 올해 1월 1일 2천만원을 취득하여 사용했다.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검납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감가상각 방법이 없네? 그 다음에 잔존가액이 없네? 자, 여러분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일단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해서 하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다면 정액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은 영업권은 정액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라 제가 따로 정리를 안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정액법으로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액.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빵이죠, 빵. 자, 그래서 정액법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기초에 샀죠. 자, 빼기 잔존가액은 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암산을 했을 때 400만원 나오겠네요. 네. 자, 요거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요? 자,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대변에 자, 상각 누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영업권을 바로 죽여버려요. 자산을 대변으로 감소시킨 다음에 왼쪽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서 400만원. 네, 또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프로그램 입력을 생략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월 24일 관악빌딩의 창고를 임대하기라고. 자, 요거는 내 건물주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임대보증금 4천만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모두 현금으로 겁나 수령하였다. 이거 뭐야?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 3가지. 사채, 퇴직급여 추근당 부채, 임대보증금 3가지. 얘네들은 장기자가 안 들어가지만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 3가지죠. 얘는 부채예요, 부채. 자, 그래서 이건 회계 처리 해볼까요? 자, 10월 24일로 점프 해볼게요. 자, 10월 24일. 자, 임차 보증금 4천만원, 이거 부채고요. 그 다음에 현금 수령 있죠. 그러면 간단해요. 차변은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4천. 대변은 임대보증금. 자,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악빌딩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끝.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투유목이 다 끝났죠. 자, 자산 끝.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0일자에 주식회사 1000만에 공장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겁나 완공하였다. 그럼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건물이죠. 네, 건물을 샀고요. 공사비용 1억 원을 6개월 만기 당사 약속금으로 60% 결제했다. 그러면 금액은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 지급어음이 되겠죠. 아니? 왜? 자, 여러분, 건물 산 거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상거래라면 지급어음이 뜨지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이에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겁나 4천만 원을 겁나 이체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차변에 건물 1억 원어치 자 증가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대변에 자 미지급금 자 코드 걸어줘야 돼. 1000만. 나중에 돈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금액은 6천만 원만 어음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자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끝. 됐죠? 그 다음에 8월 23일 자 요거 비슷한 문제인데요. 원래 같은 문제였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좀 변형을 했어요. 자, 주식회사 한국테크의 공장건물 주축을 의뢰하여 3년 후 완공될 예정이다. 자, 올해 공사비용 1억 원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용 1억 원을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금을 60% 결제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다는 얘기다. 자, 지금 자산을 1억 원어치 사왔는데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완성됐으면 건물이지만 얘는 아직 건설 중이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1억 원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60% 약속어음으로 줬기 때문에 역시 지급어음 아니 미급금이에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급금 해주시고 한국테크 크자가 있긴 없죠. 금액은 6천만원 60%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4천만원 이렇게 인식해주면 끝. 자 됐죠? 그 다음에 지금은 자 마지막 문제는 유동성 대체에 대한 거. 유동성 이것도 결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문제 5번에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이 현재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200만원어치가 만기가 1년 미만으로 겁나 도래하였다. 그럼 뭐야? 장기 차입금은 무슨 부채? 비유동부채. 근데 만기가 1년 미만, 즉 빨리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과거에는 비유동부채였지만 계속 기간이 도래하면서 기간이 경과하면서 올해 결산 현재 내년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가 됐다. 그러면 바로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런 짓을 왜 해? 귀찮아 죽겠는데. 바로 정보 이용자의 오해를 받기 위한 것이죠. 자, 정보 이용자가 딱 재무제표 봤는데,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1200만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 한 1년은 넘게, 천천히 갚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기간이 싹 지나가지고, 내년에 바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유동성 대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대체는 간단해요. 일단 장기차입금, 부채죠? 부채를 차변으로 패 죽인다는 얘기다. 자, 장기차, 오빠차가 아니라 장기차. 자, 하나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원 패 죽여버린 다음에 대변에 새로운 부채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부채. 역시 하나은행 거니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무슨 부채요? 유동이 비유동이요?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 이름에 유동도 있고 장기도 있지만 유동이 더 먼저 나오죠? 유동부채요. 아시죠? 자, 장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다. 비유동이 아니고 유동부채요. 그렇죠? 발음에 유의하세요. 유동 성장기 부채? 뭔 부채가 성장을 하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유동성 장기 부채. 발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비유동 부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일반 전표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채 회계 처리 중에서도 일단 전산회계 1급 수업 목적으로는 사채 발행 정도만 잘 하셔도 굉장히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11월 10일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직하였으며 동직원의 퇴직금은 800만원이다. 회사는 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겁나 가입하고 있다. 자, 확급어. 확정급여형은 어렵다. 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기 때문에. 자, 퇴직했어요. 그리고 단서가 퇴직급여 충당부 재산액은 겁나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800만원 이상 있는 거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 재산이 충분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보통 예금이냐 현금이냐 안 나왔죠. 퇴직금 원래 문제에 그런 거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차이가 있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자, 퇴직연금 내가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시 퇴직금 관련 의무가 완전히 종료가 돼요. 나는 그 금융기관에다가 계속 퇴직연금 이체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퇴직금 관련된 의무는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주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거기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뭐로 처리했어요? 자, 지급 시에 이체 시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확급어, 확정급여형. 자, 얘는 일단 뭘 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급어 좀 어렵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길죠? 자, 얘는 뭐예요? 자, 얘는 퇴직연금 이체를 하게 되면 나의 자산이에요. 아시죠? 그게 만약에 금융기관으로 이제 돈을 이체하잖아요. 꼬박꼬박 이체하잖아요. 그걸로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자산이거든요. 만약에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하고 주식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잘 해가지고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내가 나쁜 거죠. 퇴직금 지급할 의무는 아직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을 활용해서 거기다 돈을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를 한다.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 지급하면. 자, 그래서 이거 현금이요 보통예금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빠져나가요. 확정급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비유동 부채인데 그거는 이제 퇴직금 지급할 때 차변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자, 마치 대손 충당금도 똑같아요. 그죠? 대손 충당금 대변에 마련했다가 대손 발생하면 이렇게 차변으로 없애죠. 아무거나 하자. 대변에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800만원 나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역시 이렇게 80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기초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기초금액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돼서 정기에 설정돼서 올해로 넘어온 게 기초죠. 1월 1일날. 근데 기중에 사용이 돼요. 언제 사용해요? 퇴직금 지급하면 사용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은 대손 발생하면 사용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하면 사용하고. 자, 그래서 요만큼 사용했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뭘 할 수 있어요? 기말 현재 잔액을 할 수가 있죠. 자, 1700만원 마련해 놓고 있었는데 700만원 퇴직금 지급해서 썼어요. 그럼 기말 잔액은 1000만원이죠. 자, 근데 기말 금액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목표 금액이에요. 우리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채권 잔액에 1%, 2% 이렇게 주어지지만 얘네들은 추계액, 추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의 총액을 추계액이라고 하고요. 그 목표 금액에 맞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말 잔액이 지금 현재 1000만원이죠. 그럼 얼마를 더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 900만원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부채니까 자, 오른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써지면 증가를 하겠죠. 자, 900만원. 그 다음에 왼쪽이 비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대손충당금과 똑같아요. 왼쪽이 빈다? 비용이 떠야 돼요. 그때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900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이거 분기 그냥 그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차근차근 아시게 되면은, 그리고 대손이랑 또 엮여서, 그리고 감가상각이랑 또 엮어서 기억하면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8월 8일날 영업부서 직원 이평세가 겁나 퇴직하여 퇴직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뭐야 이거? 단서로 보니까 퇴직연금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구나. 그럼 회사가 퇴직금 줘야죠.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직접 회사가 준 거고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의 잔액은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우리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손 발생했는데 그 매출 채권 혹은 채권 없어지는 것보다 대손 충당금이 더 적으면 비용으로 떼었죠.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렇지만 얘는 어떤 비용으로 떼어야겠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짝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이죠. 자, 그래서 자, 8월 8일 자, 대변에 보통예금 자, 거래처 뭐야? 자, 1,450만원 이렇게 하면서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애주는데 잔액만큼만 없앨 수가 있죠. 1,100만원, 나머지는 비용을 떼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자, 영업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806번에 퇴직급여로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비유동부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거는 이제 퇴직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이렇게 엮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채의 발행. 이것도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하나죠. 회사가 장기간의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빌리고자 할 때 발행해주는 게 사채죠. 자, 11월 1일날 사채 액면 총액 2천만원, 요거를 사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사채권, 종이 있죠, 종이에다가 2천만원이라고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는 거죠. 그 종이, 사채권을 주면서 상환기간은 3년, 3년 하든지 말든지. 발행가액은 받은 돈이죠, 받은 돈. 자, 돈 받은 거 2,200만원 받았대요. 납입금은 보통예금으로 겁나 입금되었대요. 네, 2,200만원 보통예금의 증가. 그래서, 자, 사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액면가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액면가액을 적어줘요. 되면 2천만원. 그 다음에, 돈 받은 거는, 왼쪽에, 보통예금. 요거는 발행가액이라고 부르죠. 발행가액 2,200. 자,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양쪽 비는 곳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변이 비죠. 200만원 부족하니까 바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이렇게 200만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사채 발행인데요. 자, 11월 19일 사채 액면가액 사채권에 적혀있는 게 1억원짜리 그 종이를 주면서 8,500만원에 발행하고, 네, 발행가액 받은 돈은 8,500이요. 대금은 현금으로 겁나 수령했다. 사채 발행비용 2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겁나 지급하다. 자, 사채 발행비 혹은 주식 발행비 똑같아요. 자,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혹은 같은 표현으로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일단은 대변에 자, 사채 액면가액으로 적어줄게요. 자, 사채가 액면가액으로 부채가 1억원만큼 증가를 하겠고요. 그 다음 왼쪽에는 무조건 받은 돈. 자, 받은 돈 현금으로 받았죠. 자, 받은 돈은 발행가액이라고 불러요.
8,500만원만 받았죠. 자, 근데 여기는 사채 발행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왼쪽에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비용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돈 준 건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 지급한 건 해줘야죠. 그죠? 이건 너무 상식이죠, 이거는. 자, 보통 예금에서 20만원 지급했다. 네. 그러면 밑에 합계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대변 금액이 1억 20만원이죠. 자, 여기서 8,500만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1,520만원만큼이 차변에 부족하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자, 1,520만원. 네, 이렇게 마무리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채 발행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주식 발행도 똑같아요. 그리고